빅튜브입니다. 부자의 돈을 빼앗으면 환호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그냥 순전히 심성이 고약해서 남의 불행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빼앗는 것을 정의라고 여기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자들이 돈을 빼앗으면 그게 나에게까지 오느냐? 그게 안 됩니다. 정부라는 조직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 돈을 주면 눈먼 돈으로 다 소모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걷어서 보관했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고 생각해보면 돈이 얼마나 남아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100원도 못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돈을 걷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돈을 나눠주는 공무원도 필요하고 그 공무원들 관리하는 공무원도 필요하고 민원 상담하는 공무원도 필요하고 돈 안 내는 사람 추징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큰 돈이 모이면 중간에 해먹는 사람도 엄청 많겠죠. 맨날 비리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5만원을 걷었다가 5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에 5만원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서 대부분은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기부금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기부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까지 주는 과정에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데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돈은 처음 모였던 돈의 일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특성은 세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자들이 돈을 빼앗는다고 해서 그 돈이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들을 주저앉히면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상위 2% 부자들 재산을 빼앗아 나눠 가지면 상위 2%가 없어지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옛날에 공포소설 같은데 그런 게 있죠. 전교 1등을 불러내서 학교 옥상에서 밀었는데 그 학생이 귀신이 되어서 물구나무 선체로 교실 문을 두드리고 다닌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이 없어지면 나머지 학생 전부의 등수가 1등씩 오르겠죠. 전교 1등이 없어지는 것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 2등의 등수도 1등이 올라서 전교 1등이 될 겁니다. 그럼 전교 2등이었던 학생은 전교 3등이었던 학생에게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면 그냥 순서대로 차례차례 가는 겁니다. 내가 전교 1등이 되었을 때 딱 스톱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위에서부터 털어서 나눠 먹다 보면 결국 내 차례도 오게 되는 겁니다. 내 차례가 오늘 오냐 내일 오냐 올해 오냐 10년 뒤에 오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국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털어먹으면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털어먹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부자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수가 적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1인 1표의 직접 민주주의를 행하는 경우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한계 중 하나입니다.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 횡포를 가하는 경우 적절한 제동장치가 마련되기 어려운 겁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자를 털어먹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횡포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옛날에 홍길동전 같은 소설을 읽고 부자를 털어먹는 것 자체를 정의로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돈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빼앗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입니다. 부자를 괴롭히는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젊은 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어린 분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학생이라서 그렇습니다. 30대에 차가 있던 사람도 20대 때에는 차가 없었던 경우가 많고 60세에 집을 샀던 사람도 20대에는 원룸 고시원 생활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나이에 따라 그렇습니다. 나이대별로 평균적인 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분들보다는 제 또래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몇 년 더 일을 한 윗세대 분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대의 평균 임금 자체가 다르고 같은 금액의 정기적금을 들었더라도 적금을 유지한 기간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시는 시점에 있는 분들 나이대에서는 월급도 피크를 찍고 퇴직금까지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더 부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 젊은 분들이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가난하니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소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쪽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면 나는 계속 승진을 할 것이고 월급도 오를 것이고 강남의 건물은 못 사더라도 어디 지방이라도 자가 한 채는 살지도 모르고 인생이 잘 풀리면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건물 사서 은퇴하는 게 장래 희망일 수도 있죠. 정치를 바라볼 때는 정의의 관점과 개인의 이익에 대한 관점 모두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증세를 한다면 내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 있지만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노조 파업 같은 경우는 정의롭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의 이익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자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포지션을 정하는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점에 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무시하고 지금 당장 가난하다고 해서 진영을 정해버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충격이 나한테도 오게 됩니다. 다주택자가 잘못된 겁니까?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때려잡으면 그 충격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직접 맞는 집주인이 제일 큰 충격을 받겠지만 세입자한테까지 충격이 안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은퇴하면서 노후 대비로 건물 하나 사서 임대료로 생활비를 쓰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이랑 관계도 다 좋고 나머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주택자 잡는다고 임대사업 하는 분들을 막 때려버리면 그분은 임대료 받은 걸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원래는 세입자 사정도 봐줘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얼굴 붉힐 일 있나, 그렇게 지내던 분이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들어오는 돈이 막히게 되면 그런 여유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암묵적으로 봐주던 부분들도 못 봐주게 될 겁니다. 올해는 임대료 안 올려야지 생각하고 있던 사람도 세금을 왕창 걷어버리게 되면 올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죠. 그럼 그게 결국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거지라서 집을 못 사는데 근처에 있던 1억짜리 부동산이 2억으로 올라서 집 갖고 있던 사람이 1억을 벌었다. 배가 아프죠. 바로 그때 그 오른 1억 원을 나라에서 빼앗아 갑니다.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속은 시원한데 진짜 시원한 게 맞는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원래 거지인 나와 나라에 1억 빼앗긴 집 한 사람, 그리고 2억에 집 산 사람,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2억 원이 되어 있고 집 살 돈 없는 사람 2명과 1억짜리 집을 2억에 산 사람 1명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속이 후련한 겁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인의 지인의 지인 정도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법인이 없으니까 법인세 왕창 올려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법인세 못 버티고 폐업하면 나도 실직자 되는 겁니다. 이재용 씨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겠지만 알고 보면 내 친구 삼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좁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부자를 때리게 되면 그 충격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내하더라도 그 돈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의미라도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빼앗은 돈은 중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를 때린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부자를 때리면 때릴수록 그냥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자를 괴롭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